마지막으로 잠깐 뭐 점검해 볼 네. 사안이 지난번 며칠이 됐습니다만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간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시간에 그 녹취 그러니까 휴대폰 녹취 파일이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가 된 거 아닙니까? 복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외부로 흘러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그 무렵에 싹 흘러가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거기에 뭐 윤석열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일정 부분 타격을 좀 가하려는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하나는 과연 그 김웅원과 조성은 씨 간의 그런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무슨 이 고발장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느냐? 그게 이제 제일 핵심 아니겠어요? 김웅원의 자작극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드러나는 게 지금 이게 김용 의원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해. 그다음 그 손준성 수사정보기획관 예. 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다 맞아요.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은 단 하나 사실은 김웅 의원이 조성은이한테 그 전화를 해서 고발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격가지지. 고발장까지 보내줬다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시했느냐 손준성을 통해 그거죠. 그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그거는 안 드러나니까 이 격가지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마치 특히 MBC가 그랬죠.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것처럼 방송했는데 나머지 KBS, SBS 모든 방송에 윤석열 총장 이야기 안 나왔어요. MBC만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있죠. 이게 지금 김웅 의원이 조성현한테 할 때 한 말에 전 논리적으로 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준대로 고발해달라. 우리가 그러면 만일에 이게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 예컨대 그러면요 김웅 의원이 이거 윤석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니까 참 부탁하는 거니까 고발해달라 이렇게 말해야지 임팩트가 강하지. 그렇죠. 우리라는 두리뭉실한 누가 했다는 건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본인이 그때는 그 후보 아니었습니까? 4월 3일이니까. 후보죠. 아, 그거 무슨 후보 하나가, 일개 후보가 조성은이 그때 선거대책본부에 그 일하고 있었죠. 부위원장이라는 부위원장. 직책을 거기한테 이야기한 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럼 그렇죠. 조성은이가 싹 무시해도 아무 그거 일이 안 돼요. 아니, 뭐 그 후보 한 사람이 자기 되려고, 자기 당선되려고 하네? 그때 얼마나 제보가 많고. 그럼요, 제보. 이런 게 아니라도 그냥 중요한 제보들이 그러니까 많이 김웅 그때 후보가 이걸 꼭 관철시키겠다 했으면 있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사항이 손준성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은 윤석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해야지 그 조성은이가 고발하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남부지검에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있는데 왜 남부지검에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대검에 하라 그러면서 하고 나서 내가 말을 잘할게 그랬어요. 대검에서 말을 잘해놓게. 말 잘해주겠다. 그러면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으면은 대검에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김웅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면은, 조성은이 통해서 고발장 넣어놓고 이거 윤석열 총장이 시킨 거니까 빨리 대검에 넣어라 해놓고 윤석이라도 전화해야죠. 그렇죠. 저 총장님 시킨 대로 고발장 넣었습니다. 왜 대검에다가 말 잘해놓게 그래요? 아니 검찰총장이란 대검을 지휘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택도 아닌 대검에 누군지도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안 나왔어요. 그 두리뭉실하게 그 김웅이가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방금 부장검사하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그 검사 외전인가 내전 써가지고 내가 유명하니까 대검에 내 아는 선배 후배 통해서 전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윤석열 총장의 지금 고발 사주가 지금 쟁점이고 한데 그걸 이용하지 무슨 이런 그 아주 힘도 없는 검찰도 있죠. 김웅 그때 후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벌써 정관입니다. 우리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직 파출소장이 전직 경찰청장보다 낫다고 힘이. 그렇죠. 사실은 현직이 예.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라면 이거는요. 여기서 이미 이 두 가지 말에서 대검에 했냐 남부지검에 했냐. 그다음 그 우리라고 한 말. 여기서 윤석열과 관계없다는 게 벌써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MBC 이걸 말한 거는 진짜 그 수사 기밀 공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예. 김웅원이.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수학을 열심히 하고 논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엉터리다. 예. 이건 윤석열과 정은 무관하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고발장이 조성은 씨를 통해서 당신은 미래통합당입니다만은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그것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핵심은 이 손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자기는 여권에서도 모른다는 건데. 뭐. 손준성이가 바로 윤석열 당시는 총장의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손준성 드림 네. 이걸 텔레그램에 가지고 있다는 거이. 윤석열 총장의 사주가 있었다. 지금 그 얘기인데. 아니 그게 뭐 연관이 돼야지 무슨 말을 하죠. 지금 그거 보고 평론하라 그러시니까. 아니 이 손준성 드림이라는 게 예. 이것도 예. 어떻게 이렇게 직접 드린 것도 아니고.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손준성과 같이 일했던 검사들까지도 다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적어도 현직에 있는 검사란 말이에요. 예, 예. 차장검사 아닙니까? 차장검사급이란 말. 예. 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나는 관계가 없다. 사실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잡아뗄 수는 없는 네. 거고 뭐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를 떠나서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됐다 건너면은 뭐 내선이다든가 뭐 어찌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 수사할 거리도 없는 것인데 없어요 이거는.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장금 덮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성원이는 또 박지원이하고도 지난 9월 중순경에 또 통화를 했더라고요. 거예요. 네. 8월 뭐 15일인가 만나고 또 8월 말에도 또 무슨 또 만나고 만났다고 하고 11일, 27일, 예. 27일은 그거 선언한 날이구나. 예. 예. 8월 말에 만났죠. 예. 예. 그다음 9월 달도 만나고 9월 중순에는 이제 만나기보다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입건되고 나서. 예. 예. 근데 열심히 싸우라. 박지원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박지원도 지금 제보 사주로 거꾸로 지금 입건은 돼 있는데 뭐 예, 공수처에 입건돼 있는데 박지원을 수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박지원 원장이 워낙 뭐 술수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조성원한테 열심히 싸우라 이 말은 예. 당신이 잘 싸워가지고 해야지 내가 살아남는다. 그 말이겠죠. 뭐 그건 뭐 박지원 원장은 제가 그 깊이가 워낙 깊어서 저 같은 이 참 초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원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 수양딸 차원을 넘어서 뭐 이런저런 관계가 아니냐는 그냥 다 소문들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또 전화하고 또 조성원 씨는 전화를 또 받았다고 또 언론한테 예. 참 무슨 관계인지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조성은 씨 처음에 나왔을 때 관종이라 그랬잖아요. 예. 관심 받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무슨 과거 국민의당 비대위원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여러 명입니다만 그중에 원오브 네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박지원 원장의 어떤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지금 30몇 살짜리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뭐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비대위원이니 그리고 박지원 원장하고 같이 또 나왔잖아요. 국민의 그때 뭐 무슨 당에서 나와서 그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왜냐하면 그 급수 차이로 볼 때 박지원 원장이 데리고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정치적 동지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급수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옐로우 저널리즘 같아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쳐다보는 눈길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 듣고 보면 또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조성은 씨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정치에 진짜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정치판을 왔다 갔다 하면은 관심을 받거든요. 관심도 있고 본인도 이제 관심을 받는 거죠. 또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떡고물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아, 200억 정책 자금을 해주면 7%인가 맞습니다. 그걸 떼줘라 예. 뭐 그 지분 20%를 달라 뭐 그런 그 거 무슨 사업 한다고 뭐 그러고 또 있죠. 하나는 뭐 내가 국정원에 CCTV 달아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달아줍니까? 결국은 박지원한테 이 얘기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박지원 원장하고 전화 통화한 거 예. 사실 뭐 박지원 원장이 기소가 됐다 해도 지금 현직 국정원장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밝히는 것만 해도 그럼 이건 엄청나게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그 CCTV 단다는 거 이건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이 돼야 돼요. 예. 만일 단다 그랬으면은 그게 뭐 성사는 안 됐다고 되고 안 되고 간에 예. 그럼 박지원 원장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달았다면 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박지원 원장이 왜 조성은 씨를 이렇게 챙겨주는지. 그리고 지금 조성은 씨의 그런 여러 행태를 보면은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사람하고 국사를 놓는다든가 무슨 정치적인 예. 이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라고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같이 뭘 할 만한 그런 정도 카운터 파트가 아닌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체급이 다른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마치 아주 옆에 그 신복처럼 참모나 되는 것처럼 저런 이렇게 부린다는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 뭐 신부름꾼에 불과하다. 예. 이러면 뭐 그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같이 뭐 국사를 논한다든가. 아니 롯데에 38점까지 부르고 그러니까 그럴 이거는 정도면은 일반적인 웬만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건 또 이제 좀 김웅원과 좀 다른 사안입니다만 그러니까요. 김웅원도 좀 처음에 정치에 나올 때는 상당히 좀 신선하게. 산뜻하고 신선하게 우리 당 대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느꼈는데 예. 그 이후에 행태를 보면은 너무 아니에요. 아니다. 예. 뭐 급이 이렇게, 아니더라. 예. 그래도 명색이 금패지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예. 애쓰면 애쓰고 노면 노고 또 기억이 무슨 젊은 사람 아닙니까? 나이 50대죠. 드신 예. 문인 같으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탁을 했었을 거고 그럼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오늘 또 이런 최근에 이런 사안들이 터져 나오니까 국감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또 물으니까 조성원과의 통화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그 통화했다는 그 내용을 포렌식으로 이렇게 복구를 했다니까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책임 회피용이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 아니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보신주의, 기회주의로 나간다. 그러니까 의원직 지금 사퇴한 사람도 벌써 몇 명이나 되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가 대선을 지금 몇 개월 앞두고 뭐 이 여권에서는 이 고발 사주 가지고 지금 뭐 계속 완전히 물고 뭘 늘어지는 거예요. 하려는데 본인 지금 금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하게 하니까 자꾸 여당에서 봐라 누구 당 의원도 지금 들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데 감추는 듯한 감추는 그런 거 아니냐?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윤석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웅 의원이 제가 비정치인이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기억이 설사 조금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인해야죠. 그래야지 그 국민의힘을 살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갖다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거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4월 3일이고 그러면은 15일이 총선일이기 때문에 열 이틀 정말 남았. 예. 아주 후보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그렇죠.
그런 순간 아닙니까? 예. 또 처음 국회에 나와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길지 어쩔지 모르니까 뭔가 하나라도 터트려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예.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또 이제 딱 한 바퀴 쫙 뿌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여튼 그거는 사실관계 밝혀져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고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지금 이 시국에 이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떤 정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태도가 아니다 이거죠. 기든 아니든 어떤 태도를 정확히 밝히고 나중에 책임을 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기억이 안 난다.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우려먹고 또 또 우려먹고 우려먹고. 이제 공수처에서 그동안 뭘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발표하고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데 또 만들어내는 것은 선수들이 또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작품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좀 김웅 의원이 안타까워요, 진짜. 명료하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계속 기억 안 난다는 그런 말로 꼬리를 감춰버리니까 그 꼬리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는 심지어 그 유승민 의원 그 편을 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까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이러고 있냐 이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가 대장동부터 여권에서만 대장동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50억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대선 전국이 뭐 아직은 본격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서히 지금 열이 예. 달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있을 국민의힘의 4강 대결 또 어떻게 치열하게 기대됩니다. 펼쳐질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시죠.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